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있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약으로만 살 수 있다. 그 약은 라디움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녀와 같은 동네의 약사가 만든 약이다. 그 약의 원가는 $200였는데 가격은 $2,000였다. 그녀의 남편 하인즈는 돈을 꾸기 위해서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갔지만 겨우 $1,000밖에 꾸지 못했다. 하인즈가 그 약사에게 가서 말했다. 내 아내가 죽어가니 그 약을 한값에 줄 수는 없겠소? 팔은 나중에 갚겠소. 그러나 그 약사는 거절했다. 하인즈는 절망해서 그 약사의 가게를 부수고 약을 훔쳐서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게 1969년에 콜버그라는 사람이 말한 하인츠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얘기들의 원조, 시조새 같은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 그 앞으로 제가 쭉 보여드릴 딜레마들이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콜버그라는 발달 심리하는 사람의 도덕 발달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습 이전수 아주 애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하인츠 약간 200밖에 안 될지도 모른다. 또 반대는 무조건 나쁜 거야. 훔친 건 무조건 나쁘잖아.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사가 나쁜 약사가 돈 받고 약 팔려는 거 얼마에 내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주의적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또 한편으로 이 아주 단순한 수준에서는 약사가 다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갚으면 되고 당장 가져가는데 왜 문제가 되냐 급한 불 꺼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약간 그 다음 단계 정도로 오는 거는 훔치는 건 나쁘지만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당연한 행동이다. 즉 자꾸 설명하고 의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안드레아스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 법과 질서라는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 즉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사회 전체에 대한 선례가 남고 그런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내를 살리는 건 당연하지만 훔친 건 나쁘다. 이런 식의 양비론적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한 벌은 받아야 된다. 그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약사가 지나치게 얘기합니다. 약사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살리는 건 한치 의무다. 하지만 약값은 나중에 내라. 어떻게든 갚아라.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점점 복잡해지게 되면 법을 준수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사이에 딜레마가 있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상위에 있다. 라는 식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른쪽이 나쁜 쪽은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암을 많이 발생한 약은 귀한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약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인간으로서 무엇이 이성적인가 고민해봐라. 라는 식의 이제 뭐라고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설명들을 하는 방식까지 우리가 도덕관념에 대한 발달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이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끝없이 베리에이션들을 하게 되는 게 지난 69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 4, 50년 동안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의 문제는 개인 도덕과 사회 도덕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 있는 얘기인데요. 예방접종을 많이 받으면 예방접종 받은 아이가 자폐증 걸릴지 모른다는 아주 이상한 건강상식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접종 안 맞추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서 홍역은 다 없어진 건데 이상하게 디즈니랜드에서 올해 홍역이 퍼졌어요. 이번에 메르스 같이. 다 뒤져보니까 북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 지식이 있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애 맞추기 싫어서 안 맞춘 거예요. 아내 하나 자폐증 걸리면 싫으니까.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홍역 주사를 90% 이상이 맞아야만 집단 감염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모두가 마치 이제 약 놓는 날 아파트 전체에 바퀴벌레 놔야지 이제 해결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집단 감염을 막는 집단 접종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하는 이유도 그래서 하는 거고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게 하나의 또 딜레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폐증 없어요라고 얘기해도 오프라 윈프리 쇼 이런 데 나와서 한마디 하면 쫙 퍼지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우리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시험 문제 이런 데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여기 나오는 이제 콩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순서인지. 이걸 일반인들은 여러분들 같은 분한테 서베이를 하고 일반 가정의학과 의사한테 서베이를 하고 정말 외과 의사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다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반복적 자해를 하는 17살짜리 가출 여성한테 먼저 줄 거다. 이거는 이제 어린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에 있는 40세 남성이에요. 세 번째는 노벨상 수상 경력의 70세 수학자, 세계적 수학자예요. 살인죄로 15년째 복역 중인 35세 남성. 인도의 고아원을 평생 봉사를 한 70세 수녀. 이런 식으로 고민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 정답부터 말하면 냉전 우리 입장에서 보면 35세 남성, 이 15년째 보면 35세 남성이 가져가야 돼요. 1순위예요. 왜냐하면 1번은 얘는 자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벨상과 이 두 사람은 국가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한 부분들의 아주 객관적인 거는 4번입니다. 4번이 1번이 돼야 돼요. 근데 하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1번은 절대 아닌 게 되는 거죠. 얘는 새 콩팥 갖고 나오면은 또 나쁜 짓만 할 거 아니야. 사회에 절대 필요 없는 인간인데 아마도 이 사람 얘 불쌍하는데 얘 콩팥 줘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면 정신 차리고 좋은 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참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물론 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면들이 있는 아니면 이분은 살려놨더니 우리 저 인류를 위한 엄청난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딜레마입니다. 이것도. 전차가 천을 달리고 있는데 커브를 도는데 선로 위에 인부 5명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 너무 놀라서 선로 바꾸려고 했더니 바꿀 선로에는 인부 1명이 아닌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이때 나는 선로를 바꿔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근데 이게 이제 양의 개점, 양 5명 대 1명으로 봤을 때 5명을 위해서 1명을 희생시키는 괜찮냐. 내 행동으로 인해서 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바꾼 게 아이 5명과 죄수 1명으로 바꾼 것도 있어요. 아까 이게 이거죠. 세컨 찬스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아이들을 5명 살리는 게 죄수 1명 죽이는 것보다 훨씬 죄수 1명 죽이는 게 낫다. 와 관련된 도덕관념을 보는 그 선택의 딜레마를 주는 거를 통해서 이걸 갖고 뭐라면 MRI를 찍어요. 뇌가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보는 죄책감과 관련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런 연구의 전형적인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것도 굉장히 자주 하는 것들이고요. 24에 나온 잭 바우어의 딜레마죠. 우리가 잭 바우어를 보면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막 총으로 막 허벅지 쏘고 그러는데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될까? 여기 잭 바우어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린 좀 애매하죠. 할 때 보면 가장 최근 2, 3일 동안 있었던 메르스 딜레마인데 제가 메르스 딜레마 이름을 붙였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일이 환자분 아들이 중국 갔잖아요. 이번에 홍콩 들려서 중국 들어가서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가격리 했어야 되지 않냐 했더니 회사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회사를 간 확진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걸렸을지도 모르니 회사를 출장을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할 용기 있는 회사원이 누가 있겠는가. 잘릴 텐데 라고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개인의 문제와 내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내가 하는 나름의 나 혼자 내가 살아나가기 위한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하는 행위들 때문에 타인에게 어떤 공공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딜레마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은 의외로 저는 SNS나 이런 데 듣기로는 어떻든 간에 그 중국 가게 된 분의 회사원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녹록치가 않다. 차라리 국가가 못 가게 막아서 아예 감옥에 어디 강제 격리시켰으면 속이라도 편했을 거다. 근데 내가 결정을 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간다라고 하는 회사원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세컨 찬스에서 나오는 이 딜레마는 자기가 관리가 안 되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면 아이를 바꾸는 행동은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라는 식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내가 옳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오직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무게중심을 가지게 되는 방향으로 갈 때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메시지가 이 영화에서 특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